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일본과 이탈리아에 엽기적인 요구를 했다. 관세 전쟁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묻은 파는 신유럽 파시즘, 브릭스가 신 브레튼 우즈 체제로 변화된다. 글쎄요. 그리고 미국이 금을 노리고 트라우레를 체포하려고 한다.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미국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타냐후가 이란을 공격할 때니 미국의 도움을 이제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트럼프에 몇 달 전에 전달했습니다. 이 트럼프 백악관은 몇 달 고민하고 결국 반대했습니다. 이 반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은 역시 이제 털시 게버트 그리고 제이디 벤스, 피트 헤그세스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인물은 헤그세스죠. 헤그세스는 시오니스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이제 팍스 TV에 출연할 때는 온갖 이제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의 개인 사생활도 좀 알코올이나 이런 문제로 있습니다. 평소에 조금 이렇게 떠벌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헤그세스나 올브리치 콜비는 바보가 아닙니다. 스마트한 사람이죠. 미국이 지금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헤그세스를 이제 국방장관에 보낸 핵심적인 임무는 전쟁 수행보다는 펜타곤을 개혁하는 겁니다. 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인물이 와서 썩고 부패한 펜타곤, 지금 부패 덩어리죠. 이것을 개혁하는 거죠. 그런데 펜타곤 내에서 이제 헤그세스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패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헤그세스가 들어와서 이제 개혁을 한다. 이거 싫다는 거죠.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루에 무려 이제 4명의 스텝을 잃었다. 정확하게는 3명을 파이어한 겁니다. 말을 안 듣는 인물.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란 공격 관련된 것, 이것을 뉴욕 타임즈에 흘린 인물, 바로 이 펜타곤 내에 있는 거죠. 자, 이 펜타곤 내에서 헤그세스를 흔들기 위해서 온갖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헤그세스는 이제 거기에 맞서서 자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연 이 거의 딥스테이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펜타곤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까? 이 국무부도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양대 축입니다. 여기 이제 정보기관 자체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세서리로 붙어 있는 거죠.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자, 이것이 어떤 이제 미국의 대외적인 어떤 어두운 플랜을 주도한 세력이죠. 과연 이 개혁이 트럼프 임기 내에 가능한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음 정권도 이 트럼프의 이제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 개혁, 이 철학을 승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세 전쟁이 터지고 나서 미국 내도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슈퍼를 갔는데 지금까지 미국 슈퍼에서 이렇게 많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이 태그가 붙어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자, 이렇게 진열대가 있으면은, 자, 이 많은 제품들이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실제 이제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얼어붙었다는 거죠. 슈퍼에는 우리 생필품이 있습니다. 먹고, 씻고 이런 거죠. 이것은 반드시 사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소비를 줄였다는 거죠. 관세 전쟁이 미국 내 이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버럴 세력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와서 이제 트럼프를 맹비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미국의 연방정부나 이런 어떤 딥스 세력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타곤은 지금까지 이 보잉이 납품한 수송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수송기 안에 가면은 거기도 이제 화장실이 있죠. 거기서 이 비누 짜는 것을 80배, 시중 가격의 80배를 주고 거기에 장착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부패 돈 세탁이 벌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국무부 그리고 이제 펜타곤입니다. 특히 펜타곤이 가장 많은 이제 실물을 다루기 때문에 이곳이 최적의 돈 세탁 장소죠. 80배, 비누 짜는 거에 80배를 더 주고 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소식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큐아논 이런 이야기할 때 큐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은 에즈라 코엔을 지목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은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에즈라 코엔은 자신에게 이제 큐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면 그냥 웃고 말죠.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즈라 코엔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 이것을 보면은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어떤 이제 딥스 세력이 있습니다. 뭐 케네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이 비하인드에 있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간간히 몇 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것은 이 JFK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즈라 코엔을 NSA 이제 부국장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가 부국장이 된다면 조만간에 NSA 총지휘관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의 커리어가 이것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거죠. 만약 그가 이제 NSA를 장악하게 된다면 수십 년 동안의 어떤 비밀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국민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공개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프리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이제 이브라임 대통령 30대지만은 지금 이제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끄는 부르키나파소, 이 나라 자체를 새롭게 이제 개혁하는 거죠. 이런 시도는 이 아프리카 내에서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시도를 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 특히 아프리카인들은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좀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미국은 아프리콤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이제 펜타곤의 직할 부대 뭐 이런 겁니다. 지휘본부죠. 미국은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은 이제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아프리콤을 이렇게 별도로 만들었을까? 특별하게 이제 많은 군대가 있지도 않는데 결국 이 아프리카를 장악하려는 그런 의지, 뭐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원입니다. 특히 이제 뭐 금이나 주석 이런 거죠. 이 부르키나파소는 많은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금을 프랑스에 약탈당했죠. 이 이브라임 트라오레 대통령이 임시 대통령입니다. 쿠데타로 이제 정권을 잡고 근본적으로 이 부르키나파소를 개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미국 정부가 이 트라오레 대위, 이제 임시 대통령이죠. 이 사람을 체포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아프리콤 사령관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브라임이 이 금을 국가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쓴다. 자신을 보호하는 데 쓰고 있다. 이런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브라임은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부르키나파소를 개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이제 지도자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자, 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프리카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마 상카라, 그리고 이제 르문바, 그리고 이제 가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크루마, 이들이 어떻게 제거되었는지, 무슨 이유로 서구에 의해서 제거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아프리카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이브라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낭설들이 나오는 이유는 며칠 전에 이 파리에서 어떤 관제 데모가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프랑스 정부가 이제 돈을 집어주고 이 아프리카인들로 하여금 시위를 하게 한 거죠. 자, 이 부르키나파소의 이브라임 대통령에게 반대한다, 뭐 부르키나파소의 망명자 출신이에요. 당연히 이제 쿠데타로 이렇게 정권을 뒤집었고 전에 이제 부패한 정권이 있습니다. 이들 무리들이 파리에서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이브라임이 금을 사유화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선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프랑스 언론 퍼뜨리고,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야, 저 이브라임 트레오레가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다던데 금을 착복해서 지 개인 보호용으로 쓰려고 한다던데 맞냐? 이런 식으로 아프리콤 사령관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미국의 이제 아프리콤 사령관은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트라오레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 2주 전입니다. 이제 이 이브라임 대통령의 경호원이 있는데 500만 불을 줄 테니 이 트라오레를 제거해달라. 그런데 이 경호원은 그 제안을 받고 그대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누가 이런 제안을 했다. 물론 이제 이 프랑스나 뭐 이런 세력들이 배후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들은 이제 이브라임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는 거죠. 자, 이 트라오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작업을 하다가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트라오레는 자, 이 국부 금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낭설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서구입니다. 이 미국과 프랑스, 결국 이 부르키나파소가 가지고 있는 금, 이것을 노리는 거죠. 한 두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포트녹스를 공개한다. 이 안에 이제 금이 제대로 있는지 이 공개한다.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도 나와서 막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금이 있을까? 뭐 텅스텐이나 이런 데 또 이렇게 뭐 바른 거, 금박 바른 게 있지 않을까? 자, 이게 참 금. 지금 미국 역시 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키나파소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미국의 네오콘의 이제 대표적인 싱크탱크죠. 이 랜드 연구소. 랜드 연구소에서 트럼프가 이제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관세로서 재산업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만약 이 여러분들 중에 진짜 이제 관세와 그리고 재산업화, 제조업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연결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알고 싶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고서를 추천합니다. 매우 잘 쓴 보고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이 랜드 연구소가 이런 보고서를 올린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제 랜드 보고서에 나온 내용 중에 이제 몇 가지 주목할 점은 있습니다. 이 관세 자체가 미국 재산업화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세가 이제 GDP 대비 얼마 정도인가 그 포션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관세 수입이죠. 미국이 이 중국을 앞섰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이제 수입 규제를 했죠. 그리고 관세를 많이 때렸습니다. GDP의 2.2%나 되는데 80년대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은 꺾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미국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입량이 많기 때문에 관세 수입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션입니다. GDP 대비 포션이 크다는 거죠. 미국이 이 중국보다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중국의 제조 역량은 점점 더 강화되고 미국의 제조 역량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관세가 제조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이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래프죠. 그리고 이 도표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의 산업화를 촉진한 것은 이제 일단 민간 부문 그리고 이제 해외 다이렉트 투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 산업화를 도왔고, 정부 주도 부문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것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결국 민간의 자율적인 혹은 해외에서 자율적으로 투자하는 것, 이것이 중국 산업화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션이라는 거죠. 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입을 늘려서 이제 재산업화를 돕는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부 보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이렉트로 재산업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랜드 보고서에는 잘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theoretical 겁니다. 이론적일 뿐입니다. 저도 이 트럼프가 이 관세를 이용해서 뭐 재산업화를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양자 회담에서 미국에 유리한 것을 끌어내기 위한 거다. 결국 이 관세는 협상용이다, 툴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뭐 그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관세 자체는 다이렉트로 재산업화를 돕지 않는다. 물론 이제 사회 경험이 있고 뭐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랜드 연구소가 뭐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 것은 역시 트럼프를 공격하는 거죠. 트럼프가 이제 글로벌리스트의 방향 그리고 아젠다, 여기에 반대되게 행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이제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교과서적인 보고서를 올렸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역 상대국, 즉 이제 쌍방 간의 양자 간의 회담을 선호하는 이제 트럼프의 방향, 여기에 맞춰서 뭐 일본이나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 유럽에서는 일단 먼저 이탈리아가 대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이 멜로니 총리는 왔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로니가 이제 처음에 이 백악관에 와서 트럼프를 만날 때 이제 덕담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 비슷하기 때문에 멜로니는 이제 흔쾌히 이렇게 방문을 하고 또 좋은 감정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나고 나서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이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지면 한 45분, 50분 정도 이렇게 비공개 회담을 갖고, 그 다음에 15분, 한 20분 정도 이렇게 기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멜로니 표정, 들어갈 때 표정과 나올 때 표정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죠. 비공개 회담 이후 멜로니는 그냥 이제 좀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멜로니의 진짜 심각한 어떤 엽기적인 제안을 했다. 즉 관세 관련되어서 엽기적인 제안을 했다. 이 멜로니의 회담이 중요한 이유는 유럽 국가들 중에 지금 쌍무회담에 먼저 나선 팀은 이탈리아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U는 EU 차원에서 하나 이제 블록입니다. 그래서 EU에 이제 폰데어 라이언 그리고 그들 밑에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와 대화를 나눈 것, 이것이 정상적인 길이죠. 그런데 멜로니는 여기에 반기를 꺼내들고 국가 간의 대담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먼저 간 겁니다. EU의 이제 원칙에 반해서 직접 갔는데, 트럼프 입에서 나온 이제 유럽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탈리아에 대한 요구사항, 이게 엽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협상이 시작되는데,
일단 트럼프는 상대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멜로니에 대해서 이제 재미있는 평가가 있는데 미국식 표현으로는 이제 no chill입니다. 이제 좀 뭐 쿨하다고 해야 될까요? 상대가 싫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싫은 내색을 안 하고 이제 딱 쿨하게 있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 사진은 멜로니가 마크롱을 만났을 때 지은 표정입니다.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죠. 그리고 과거에도 좀 욕을 많이 했었습니다. 멜로니는 이제 자기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데 행동에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이제 눈동자가 위로 갔다가 지금 뭐 이제 트럼프를 만나고 나서 굉장히 좀 당황하고 그리고 이제 실망한 듯한 뭐 그리고 이제 기자들 앞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매우 어려운 제안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이제 무역 협상단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마가 모자도 한번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무역 협상단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돌아갔는데 막 그냥 얼굴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특별히 이 기사를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이제 뭐 대통령에게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밑에 이제 어떤 협상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일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일단 일본 대표단은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다는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엽기적인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일본 방송에서는 야 이거 중국산이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 제품들 이거 중국에서 만든 건데 8,800엔짜리야 중국산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 언론도 이렇게 트럼프를 좀 조롱하고 있죠. 자,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일단 이탈리아와 이제 일본 이 분위기를 봐서는 대한민국에도 매우 심각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려운 요구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무역협상단도 일단 각오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회의회에서 이제 좀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 이제 민주당 의원입니다. 야당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좀 조롱했습니다. 트럼프를 그냥 뭐 삥 뜯는 뭐 건달처럼 와서 이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조금 이제 마피아처럼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만약 마피아 이제 단원에게 돈을 주면은 다음에 와서 돈을 더 달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미국과 이제 트럼프를 조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자민당 관계자는 야 아직 지금 무역 협상 진행 중이고 미국이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제를 시켰습니다만 어쨌든 미국과 트럼프에 대한 일본의 감정도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무역 협상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던 그리스 전 재무장관이죠. 바로파키스가 이제 계속 뭐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트럼프는 중국에 이제 프라자 협정 2.0을 원한다. 뭐 이것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뭐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국은 일본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 바로파키스는 플라자 협정을 똑같이 이제 중국에 적용하려고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중국은 플라자 협정을 거절하고 이 브릭스를 새로운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로 바꾸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브레튼 우즈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 무역을 할 때 어떤 룰이 필요합니다. 만약 각국들이 가지고 있는 통화로 하겠다면 이것을 어떤 자원, 뭐 금이라든가 에너지, 뭐 히토류 이런 데 이제 주요 광물이죠. 이런 것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브릭스 국가 중에서 자국 화폐를 미국처럼 어떤 국력 전체로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럴 능력을 가진 국가는 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뭐 중국이 가능할까 글쎄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것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위안화에 얼마의 금 이런 식으로 픽스를 하게 된다. 이때는 이제 위안화 가치가 개런티가 됩니다. 이때는 위안화가 이제 무역 결제 화폐로서 이렇게 넓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 국력으로 이것을 서포트할 수 있을까? 글쎄요. 어쨌든 이제 바로파키스는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레이건이 이제 1985년에 일본에 적용했던 것, 즉 위안화를 이제 고평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의 수출 엔진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 베이징의 기술 발전을 이렇게 이제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일단 이것은 뭐 미국의 계획일 뿐입니다. 분명히 이제 중국은 무역과 통화를 지금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금을 매입하고 있고 미국 국채를
투매는 아닙니다. 그냥 많이 사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제 위안화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인프라를 투자하고 또 이제 위안화 베이스로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시도했던 것 같은 시도는 이 중국에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일본은 패전국이고 그리고 이제 1980년대만 해도 역시 이제 일본은 미국에 어느 정도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팔을 비틀 수 있었는데 그런데 중국의 팔을 비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예측을 어쨌든 바루파키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이란, 러시아. 자, 이 몬바이에서 이란을 거쳐서 그리고 카스피해를 지나서 이제 러시아로 이어지는 새로운 실크로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에즈 운하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자, 모스크바까지 오면은 동유럽에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 다 겹칩니다. 독일까지 연결이 되죠. 자, 이 물동량이 매우 빠르게 기존의 이제 수에즈 운하보다 빠르게 이렇게 물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함부르크까지 가려면 이렇게 빙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와서 모스크바에서 기차로 바로 이제 독일의 이 베를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인도, 이란, 러시아는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중국은 이제 인도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러시아와 함께 이란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인도도 가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란 파괴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란을 공격했는데 자 제대로 이제 깨지 못합니다. 이 경우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전쟁 물자를 내고 인구가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이런 나라를 원정군 한 10만 이렇게 보내가지고는 파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딜레마를 트럼프도 이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차드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자, 지금 이 유럽에 들끓고 있는 새로운 군국주의 파시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유럽 파시즘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서방은 러시아를 아주 만만하게 본 거죠. 그런데 러우전을 거치면서 러시아는 과거 이제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대해왔던 중동 지역 국가들, 이라크, 리비아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르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다. 이 전쟁을 계속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철저히 파괴되고 러시아는 철저하게 승리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탄약과 무기, 그리고 자금도 바닥난 미국과 유럽.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해도 전황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사실을 냉혹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구의 교만한 엘리트와 그리고 이 교만한 엘리트에 현혹된 서구 대중들이 있습니다. 이 그들의 배에 펀치를 날리는 것과 같다. 자, 이 밑에 보시면은 MSNBC 영상입니다. 미국 주류 언론이죠. 미국 주류 언론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철저히 붕괴되고 있고 러시아가 진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과 서유럽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내용이 놀랍게도 미국 주류 언론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매일 떠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프랑스 언론입니다. 프랑스 언론에서 전 프랑스 장관이 나와서 냉정한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전을 진짜 일으킨 주범은 누구냐? 바로 이 키예프의 젤렌스키 그 앞에 이제 포로셴코 정권이라는 거죠. 마이단 폭동 이후 자국민 우크라이나 국민들입니다. 러시아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고 대포를 쏘고 이런 방식으로 자국민을 해치면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러시아가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이 터졌다. 돈바스에서 14,000명의 민간인을 해쳤다. 포로셴코 정권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정권입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이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전쟁을 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세뇌가 된 상태로 이제 이 전쟁을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멍청한 짓을 했다. 이렇게 릭 페리 전 프랑스 장관이 언론에 나와서 다이렉트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죠. 자, 그런데 유럽, 특히 독일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독일의 이중성 그리고 강교함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몇 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러우전이 시작되고 눈을 떴죠. 자, 이 유고 폭격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독일은 이것을 반대한다. 독일은 평화를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독일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미국에 반대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년이 지나서 이 독일이 실제 이 유고 해체 그리고 보스니아나 이런 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가장 많은 전쟁 물자 혹은 비밀리에 소총이라든가 소화기 이런 것을 집어준 나라 바로 그것이 독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루트가 체코 헝가리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물자를 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사실 독일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독일이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다.
자, 독일 히틀러 때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 독일에는 두 개의 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서쪽에도 이렇게 영국이나 미국 적이 있지만 동부 전선에서 가장 큰 적은 역시 이제 소비에트 붉은 군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죠. 티토가 이끄는 파르티잔, 이들이 바로 이 발칸 반도를 해방시킨 겁니다. 여기서 이 독일 히틀러 군대에 이제 끔찍한 타격을 입혔죠. 이 유고 그리고 세르비아 세력에 대한 어떤 이 독일의 어떤 감정, 이런 것은 여전히 살아있을 겁니다. 이 독일, 자, 여기에도 연루가 되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낙지, 누가 배후에 있습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히틀러 때 SS 갈리시아 이들을 바로 이제 독일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은밀하게 어쩌면은 독일이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하죠. DW 뉴스 여기에 이런 영상이 올랐습니다. 어린 아이들, 우크라이나의 어린 아이들이 실탄을 쏘고 있습니다. 실탄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니 우크라이나에서는 10살 정도 어린이들에게 전쟁 훈련을 시키고 있다. 실탄 사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전쟁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담담하게 하는 거죠. 일종의 세뇌 프로파간다입니다. 야, 이거 참 정말 한 수년 전만 해도 만약에 이제 언론에서 어린아이들의 실탄 훈련을 한다. 일단 비난부터 먼저 합니다.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끔찍스러운 인권 위반입니다. 어린아이 인권 위반이죠. 소년병은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전쟁 범죄 중에 가장 심각한 범죄,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소년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독일 언론이 이렇게 이제 딱 올리고 있는 거죠.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폴슈트롬 기억나실 겁니다. 이 독일의 총동원령이죠. 이때 뭐 사진에서는 주로 이제 노인들이 이렇게 총을 메고 들고 갑니다만 실제 어린아이들, 유겐트 이런 아이들도 이제 히틀러는 전선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실제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붉은 군대가 베를린으로 진격하면서 자, 총을 쐈는데 일단 저기에 뭐 쏘고 이렇게 적을 이렇게 뉴트럴라이즈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소년병이죠. 이런 애들이 수천 명입니다. 자, 이것은 그런데 결국 대재앙을 부르게 됩니다. 이 독일 정권이 가장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것은 바로 마지막 한 8개월, 9개월입니다. 뭐 때문에? 바로 이 폴크슈트롬 때문입니다. 군인들만 죽었으면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동원령을 내리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청소년들, 그리고 노인들, 중장년들 이들을 전선으로 밀어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결국 전쟁 뒤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지자 뭐 터키나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광부, 간호사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갔죠. 자,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고 그리고 동시에 전쟁 범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폴슈트롬 사진 뭐 이런 것은 인터넷에 가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하로바가 세르비아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치치가 이제 올 정승절이 옵니다. 이때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이제 이 붉은 광장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EU에서는 만약에 부치치가 모스크바에 가면은 야, 유럽 연합 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믿기지가 않는 거죠. 히틀러를 파괴한 주 세력 85% 히틀러 군대를 파괴한 것은 붉은 군대입니다. 유럽을 히틀러로부터 해방시켜준 나라는 바로 이 소련이 러시아죠.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르비아의 부치치는 가지 않을 수가 없죠. 자, 히틀러 군대를 파괴하는데 가장 큰 세력은 이제 붉은 군대입니다. 그 다음이 티토입니다. 파르티잔이죠. 티토가 이끄는 파르티잔이 발칸반도 전체를 해방시킨 겁니다. 이 그리스에서도 실제로 이 그리스를 해방시킨 것은 티토가 이끄는 세력이죠. 미국이나 애들은 와서 이제 좀 이 숟가락만 얹은 겁니다. 그래서 자하로바는 이제 새로운 이제 유럽 파시즘 여기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 피초 총리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전역에 붉은 군대 병사들의 묘지가 있다. 슬로바키아를 나치로부터 해방시키는데 붉은 군대 병사들이 피를 흘렸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 우리를 해방시켰는지 알고 있다. 나는 이 붉은 광장에 가서 전승절에 참석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피초 총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방송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21년 11월, 이제 전쟁이 터지기 3달 전입니다. 이때 미군은 폴란드 르제쇼프의 모든 전쟁 인프라를 구축했다. 전쟁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계속 이제 푸틴을 자극했죠. 결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결국 이 러우전은 대리전이다. 그 속성을 우크라이나 블로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폴리티코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 폴란드 두다죠. 폴란드 두다가 프랑스 핵이 필요하다. 이제 폴란드에 좀 갖다 달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코미디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독일에서도 뭐 프랑스 핵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핵이라도 갖다 두면은 러시아를 이제 억누르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자살행위죠. 그런데 프랑스가 이제 프랑스 핵을 폴란드에 갖다 둔다. 러시아는 이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례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짓은 미친 짓이죠. 그리고 결국 이런 것은 미국까지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런 미친 짓은 멈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래프시지 영국입니다. 이 영국에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 리버럴 어떤 뭐 파시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극성을 부리냐면 이제 프랑스의 어떤 반이민 철학자가 있습니다. 반이민 철학자를 아예 영국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리버럴 아젠다 그리고 이제 뭐 군국주의로 치닫고 이 파시즘으로 치닫는 이런 거대한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 저항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러시아와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는 바보 같은 이 유럽 주민들은 없죠. 자, 프랑스 국민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리버럴 아젠다 이것의 어떤 끔찍스러운 얼굴을 본 거죠.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이제 가톨릭 기독교에 이제 이렇게 다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13,000명의 젊은이들이 이 팜 선데이에 참석을 했다. 자,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이제 가톨릭 교회 성당이죠. 여기에 이제 지금 주말에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이 전통적인 가치를 부활하기 위해서 일단 주민들 한 명 한 명이 지금 나선 거죠. 지금 어떤 리버럴 어떤 군국주의 전체주의 세력들 이들이 유럽을 타락시키고 군국주의로 끌고 가고 있지만 그러나 민초들은 여기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현 지도부를 보면은 뭐 비관적입니다만 그런데 그 국민들, 주민들을 보면은 이제 이들은 여기에 반동 세력으로 일어나서 유럽의 전통적인 가치를 부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이들을 보면은 좀 긍정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부활하는 이제 가톨릭시즘이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 프랑스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이 길어져서 특별히 크메르 루지아 이제 중국 해군에 관련된 내용 이것은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